네, 평행판 축전기예요. 그래서 파랄렐 플레이트 캐패시터. 이게 제일 쉬운 예제입니다. 축전기 중에서. 그래서 가우스명을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 여기서는 그 전기력선이 좀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안쪽으로 잡는 게 좀 더 좋아요. 물론 이 경우에 한해서는 이상적인 축전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오류는 없습니다. 약간 실질적인 경우에는 가우스면 좀 안쪽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납작한 판 하나 있을 때 전기장 어떻게 그렸나요? 이렇게 가우스면 잡은 다음에 하면 이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나온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납작한 판이 두 개가 있으니까 결국 곱하기 2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엡실론 분의 시그마가 판 두 개가 있을 때 안에서의 평행판 축전기에서의 전기장이라고 제가 몇 번 언급은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약간 좀 뭐 그것도 괜찮은 증명법이긴 한데 이게 더 정확한 증명법이에요. 이건 정확히 평행판 축전기 내에서 증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두꺼운 도체라고 지금 생각했죠. 밑에 이렇게 플러스가 있고 당연히 위쪽에는 도체는 표면에만 전하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는 전하가 없습니다. 물론 전류가 흐를 때는 또 다른 얘기인데 지금은 전류가 안 흐르고 있을 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우스면 어떻게 잡는다? 이렇게 잡는다. 가우스면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 사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평행판 축전기 두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밑바닥에 다 있겠죠. 그림이 너무 이상한가?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전기력선이 결국 이 밑바닥을 이렇게 통과하게 돼요. 그렇겠죠. 이렇게 푹 들어가겠죠. 전기력선이 푹 통과하겠죠. 이 밑바닥을. 네, 그래서 밑바닥만 통과하게 되고 위쪽으로는 전기력선이 없습니다. 없죠. 네, 없기 때문에 가우스 법칙에서 어떻게 된다? 가우스 법칙에서 이걸 해드려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데 가우스 법칙 그대로 쓰면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밑바닥 넓이 곱하기 결국 이것도 상수잖아요. EA가 돼요. 네, EA가 되고요. Q인 어떻게 되나요? 면적 곱하기 면전압 밀도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 약분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된다? 네,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고려됐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 이게 고려됐기 때문에 사실 뭐 위쪽으로 전기장이 없는 거예요. 뭐 사실 이렇게 잡아서 상관없긴 하네요.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어쨌든 위에만 이렇게 가우스면 잡아도 완벽한 증명이 지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쓰면은 평행판 추적기 내부에만 전기장이 있고 엡실론 제곱분의 면전압 밀도인데 면전압 밀도는 면적분의 전하량을 적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건 이제 Q는 C5에서 C를 알고 싶어요. 이 단원이 캐패시턴스 단원이잖아요. 그래서 캐패시턴스 단원이 캐패시턴스 C를 어떻게 알 수 있다? C는 Q 오버 V로 적을 수 있죠. 그래서 Q는 적고요. V는 어떻게 된다? V는 1호부터 구할 수 있어요. 이 적분하면 V잖아요. 적분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근데 여기서는 크기만 볼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이지 말고요. 이 그냥 상수니까 2 곱하기 이 사이의 전이차는 이 사이의 거리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ED가 돼요. ED. 다시 적어볼까요? 어떻게 된다? 엡실론 분의 A QD Q 약분되죠?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된다? 엡실론 제로 D분의 A 이렇게. 그래서 이게 평행판 축전기 사이에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입니다. 그래서 유도를 해드렸고요. 유도한 그 포인트만 기억하세요. 계산 과정은 기억하지 마시고 분수라니까 더 짜증나는 건데 분수하지 말고 그냥 Q는 15이 적어서 하시고 분수라니까 더 막 이렇게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기억할 건 뭐다? 이거 편변 축전기 사이의 전기장 그리고 뭐
Q는 CV. Q는 CV는 당연히 기억하고 있을 거니까 얘만 기억하면 되겠네. 근데 얘는 너무 많이 해서 뭐 우리가 모르는 건 없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고요. Q는 CV 잘 안 외워지면요. 그 김연경 선수가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식빵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Q식빵. 저는 안 헷갈렸는데 간혹 헷갈리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는 은근히 물리학 전공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많이 실제로 이걸 은근히 많이 실수하더라고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QCV 헷갈려 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Q식빵 해보세요. 차마 원래 그 아는 친구가 애웠던 방법을 차마 못 쓰겠어요. 네. Q 뭐라 그랬어요? Q식빵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굳이 써놓은 이유는 이렇게 그 넓은 판 두 개로 하는 거 말고 그냥 넓은 판 두 개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 두꺼운 판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더 깔끔하다. 아니 뭐 두꺼운 판 아니어도 상관없는 것 같네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얇은 판이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얇은 판이어도 이게 어차피 이 내부에만 있다고 그린다면 얇은 판이어도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가우스면 이렇게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얇은 판으로 해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두꺼운 판을 안 해도 한 번에 전기장이 구해지네요. 얇은 판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조금 얇은 판으로 하면 단점이 뭐냐면은 애초에 이쪽에 전기장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가우스 법칙 쓰는 거니까 약간 이게 순환 논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증명이 조금 어설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다? 여기 전화가 없잖아요. 두꺼우면은 여기 없습니다. 없습니다. 서로 잡아당기고 있어서 표면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 전화가 여기 없기 때문에 이쪽에 전기장이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설명하면서 이해. 그렇다고 얇은 판으로 해서 증명하는 게 뭐 완전 엉터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정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한이 있으면은 전기장이 상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반대편 판에 의해서 이 판이랑 상쇄가 돼서 이쪽에 전기력선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전기력선을 그려도 엉터리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도 약간 말발로 하는 거긴 해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된다고 저는 좀 어설프긴 해도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쪽 단원 제가 다 설명해드렸거든요. 보시면 다 그 내용 그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싶었던 거고요. 평행판 축전기에서 캐패시턴스 저 공식을 굳이 뭐 외울 것도 없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전압을 줬을 때 전기 용량이 크다는 것은 이게 뭐 어떻게 됐어? 전하가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넓으면 많이 쌓일 것 같지 않나? 넓어지면. 그래서 A에 비례하고 좁아지면 서로 이게 인력이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잡아당기거든요. 인력이 더 강해지니까 더 많이 쌓일 것 같나요? 안 나요? 이게 V가 좀 작아도. 네, 같은 V일 때입니다. 같은 V일 때. 그래서 이게 반비례하고 엡실론은 상수입니다.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이게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A랑 D는 이렇게 배치가 된다는 게 바로 느낌이 옵니다. 그 퍼미티비티 컨스턴트는 진공에서 유전율이고요. 8.85 곱하기 이거 앞에서 쿨롱 법칙 할 때 썼던 거 그겁니다.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그 엡실론 Z. 네, 그게 나오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 설명했네요. 예, 원통형 축전기 하겠습니다. 마치 구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뒤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뒤로 이렇게 있고 안에 이 코어 부분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감안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 사이에 안에 코어 부분과 이 바깥에 이 둘 다 도체예요. 이 양단의 전이차 델타 V인데 뭐 델타 안 쓰기로 했죠. 어쨌든 이 델타 V를 구해서 뭘로 한다고? Q는 CV,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C 델타 V죠. 네, 이 식에 넣어가지고 뭘 하고 싶다? C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서 캐패시턴스 구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먼저
가우스 법칙으로 전기장을 구하면 쉽거든요. 그걸 적분하면은 뭐가 된다? 아, 전위를 구할 수 있다. 또는 전위차를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가우스 법칙으로 하는 건 이미 해봤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선 전화 또는 이렇게 원통형 전화가 있을 때 여기서 R만큼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된다? 중심에서 R만큼 떨어졌을 때 이 경우 다를 수 있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바깥에 이 동그란 쉘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쉘 부분은 전혀 가우스 법칙 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가우스 법칙 할 때 이 안에서 지금 이렇게 잡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QE는 결국 이 부분만 해당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이 마이너스 QE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가 똑같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선전화 또는 원통형 전화가 있을 때 전기장 어떻게 됐냐면은 이 R은 2파이 엡실론 제로 R분의 람다가 됐어요. 람다는 이 단위 길이당 여기 단위 길이당 포함되어 있는 뭐였죠? 전하량이었습니다.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 안쪽 원통이랑 바깥쪽 원통 사이에 전위차 V를 구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우리 V를 양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일단 Q는 CV 할 때 항상 일단은 양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값을 할 건데 그래서 어느 게 더 전위가 클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쉬워요. 그냥 건전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디가 더 전위가 높아요? 이쪽 극이 더 전위가 높죠. 캐패시터에서 플러스 Q 마이너스 Q다. 어디가 더 전위가 높겠어요? 이쪽이 더 전위가 높습니다. 이쪽보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A 이게 더 전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B 빼기 A가 아니라 A 빼기 B가 된다. 이래야지 왜 이렇게 했다?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정한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고. 아, 왜 안에만 플러스 있나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푸는 겁니다. 일단은 안에 플러스 있다고 지금 문제를 그렇게 놓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근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있었어요. 우리 2 빼기 1은 마이너스 2, 1 우리 포텐셜 파트 할 때 그리고 마이너스를 제가 자꾸 빨간색으로 많이 그려줬죠. 물리학자들이 붙인 거라고. 기억나나요? 이거?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다시 설명하기 너무 길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의 식을 다시 저런 빨간식 형태로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된다? V는 지금 델타라고 안 쓰는 이유는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VA 빼기 VB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편하게 적고요.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이제 적는 거고 마이너스를 붙이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성립할 수 있나요? 하는데 아니 이라는 게 그냥 마이너스가 반대로 되도록 그렇게 정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한 거예요. 마이너스가 가능하냐 하는 게 아니라 정한 겁니다. 네, 물리학자들이.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이거 다 상수니까 앞에 빼버리고요. 뭐만 적분하면 돼요? R분의 1만 적분하면 되네요. dr 그러면은 R분의 1 적분하면 로그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를 없애줍시다. 마이너스 없애주면은 로그를 반대로 적으면 되죠. 그러니까 A분의 B로. 네, B분의 A가 아니라. 네. 이거 B가 더 크니까 또 A보다 양인가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양인값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Q는 CV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람다 대신에 단위 길이당 얘가 뭐였나요? 전하량이었죠. 그래서 길이를 축전기 길이를 총 길이를 여기서 그 총 길이를 L이라고 그러고요. 여기 플러스 Q가 있다고 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L분의 Q가 되죠. L분의 Q 이렇게. 그 다음에 Q는 CV 적어보겠습니다. Q는 CV 어떻게 된다? Q는 CV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된다? 저걸 다 적어야 돼? 아 정말 2파이 에필론 제로 L 로그 A분의 B 있고 Q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된다?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고 얘는 1이 되니까 결국 전기용량 어떻게 된다? 이거 역수가 된다.
따라서 정기용량 C는 로그 A분의 B분의 2파이 엡실론 제로 L이 뭐다? 이렇게 생긴, 이렇게 안에 코어가 들어있고 바깥에 쉘 모양의 원통형 쉘 모양의 이렇게 축전기가 있을 때 걔의 전기 용량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조금 더 설명하기 있나 보겠습니다. 단위 벡터 그렇게 중요하게 저는 성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의 성분, 네, 로의 성분 적으면은 이거 자체가 정기장 E의 로의 성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저는 R로 했죠. 크게 상관없습니다. 너무 단위 벡터를 좋아하셔가지고 이거 만드신 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VA가 더 크다 그랬죠. VB보다. 그거 이제 사람이 보는 순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만들어지는 순간.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네. 네, 슈페리컬 캐패시터입니다. 구형 축전기고요. 이 경우는 아까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가우스면은 이렇게 잡을 텐데, 사실 당연히 이 경우에도 이 바깥에 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뭐 가우스 법칙 안 해도 이거 국각정리처럼 생각해도 돼요. 국각정리에서 이거 마치 점전화처럼, 점전화 가운데 Q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바로 우리 전이식 알잖아요. 어떻게 됐나요? 기준점 무한대로 잡을 때 KR분의 Q였잖아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된다? 바로 델타 V를 구할 수 있는 거죠. R이라 그러면은. 그래서 델타 V는 어떻게 된다? 델타 V는 V라고 적기로 했고, 이번 챕터에서는. 이게 플러스기 때문에 A 있는 게 보다 더 크다. 그래서 큰 거 빼기 작은 거다. 이렇게.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KQ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게 뭐다? Q는 15에서 V다. 네, 쉽게 구했네요. 그리고 Q는 15에 적용해 봅시다. Q는 15. 어떻게 된다? C KQ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된다? QQ 약분되고 얘는 1이니까 결국 C는 이거 역수분의 1이네요. 그래서 답은 뭐다? 답은 K분의 1이 뭐예요? 4파이 엡실론 제로잖아요. 이게 그래서 위로 가고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 K니까 이게 뭐다? 구형 축전기에서의 전기 용량이다. 네. 그리고 한 개 더 하고 싶은 건 이 바깥의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만약에 없어요, 아예. 그러면 이 안에 것만으로도 캐패시터가 되냐? 얘 안에 것만으로도 전기 용량을 정의할 수 있냐? 정의할 수 있습니다. B를 무한대로 보내면 돼요. 네, B 무한대 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4파이 엡실론 제로 A. A는 어떤 이런 도체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도체 혼자 딸랑 있어도 얘도 뭐다? 얘도 축전기로 볼 수 있다. 좀 신기하죠? 얘 혼자도 축전기고 얘 전기 용량도 이렇게 있다.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4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행판 축전기에서 그 전하는 그 플러스 Q 그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만약에 2배가 된다면은 평행판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도 2배가 될 것이다. 네, 평행판 축전기에서 어땠어요? Q는 15에서 다시 쓰면은 V는 뭐였어요? V는 1이었죠. 네, 이렇게 적고 이제 어떻게 된다? C랑 그 D는 상수예요. 이때 Q가 만약에 2배가 된다면 E는 어떻게 된다? E도 2배가 될 것이다. 이게 4번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캐패시턴스, 평행판 축전기의 캐패시턴스가 평행판 축전기의 면적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C는 어땠나요? 그래서 캐패시턴스 C랑 면적 A는 비례한다. 이것이 5번이고요. 6번을 보겠습니다. 평행판 축전기의 캐패시턴스가 이제 증가한다는 건데, 뭐에 의해서? 축전기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면은, 캐패시턴스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D가 감소하면은 C가 나머지 같을 때 증가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6번 의미하고 있습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7번은 평행판 측정기가 이제 면적만 2배 된 거예요. 면적만. 거리는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QQ 대전돼 있을 때 Q도 회로를 연결한 게 아닙니다. 대문자 Q인가? 소문자 Q네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QQ는 변하지 않아요.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우리 방전 안 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QQ 변하지 않는다. A고요. B는 캐패시턴스가 2배가 된다. 왜 2배가 된다 그랬죠? 아까는 여기서 A가 이 문제랑 또 연결되어 있네요. 어떻게 보니까 A가 2배가 되니까 C도 어떻게 된다? C도 2배가 되는 거죠. 네, C가 네 됐고 10번 보겠습니다. 평행판 측정기 사이에 전위차 V가 절반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얘는 Q는 CV로 해야 돼요. Q는 CV에서 변하지 않는 게 이게 변하지 않고 뭐만 변해요? 둘 다 같이 변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게 2배가 되니까 이게 절반이 되겠죠. 네, 이거고요. 뒤를 보겠습니다. 전기장, 평행판 측정기 사이에 전기장이 절반이 된다. 왜 절반이 돼요? 평행판 측정기 사이에서 V는 ED가 성립하죠. 근데 위에서 V가 절반이 됐으니까 이건 상수니까 E가 절반이 되네요. 네. 8번입니다. 아까 7번에서는 뭐 면적이 2배가 됐다 했는데 지금은 면적은 똑같고 만약에 거리가 2배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방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Q 같죠. 그래서 Q 프라임은 뭐다? 이렇게 옮긴 다음이 Q 프라임. 이게 프라임이고요. 이게 프라임 안 붙은 거예요. B를 볼게요. 캐패시턴스는 이렇게 된다 결국. 왜 이렇게 되죠? 에필론 제로분의 DA잖아요. 평행판 측정기의 전기용량. 다 유도했습니다. 아까 전에. D가 2배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 C는 절반이 되더라. 됐고요. C 보겠습니다. 전위차가 2배가 된다는 거. 이것도 Q는 C9로 하면 되겠죠. Q는 C9에서 아까 전에 C가 변하지 않는 건 Q고 C가 절반이 되니까 V가 어떻게 된다? 2배가 돼야겠죠. 그래야지 이게 변하지 않으니까. C 됐고요. D 보겠습니다. 일렉트릭 필드는 안 변한다. 왜 안 변하나요? V는 ED인데 V는 몇 배 됐나요? V는 2배 됐어요. D는 어떻게 되나요? D가 2배 됐어요. E는 뭔가요? E는 그대로 있겠네요. 네, 안 변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면적 밀도가 안 변하니까 결국 전기장 일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전기장은 어땠어요? 에필론 제로분의 시그마였는데 시그마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안 변해요?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Q는 변하지 않고 면적도 그대로였기 때문에 네, 면적 밀도 시그마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전기장도 그대로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